리노베이션 의지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AB와 기초 개념을 안다면은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세봤어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했던 어떤 해설 강의 중에 가장 재밌는 강의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문구를 뽑기가 뭐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문구를 뽑기가 쉬웠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 한 줄 평하자면은 리노베이션 의지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다 바꾸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노베이션 의지가 강력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성이에요. 구성. 일단 이 구성에서는 사례 문제를 이제 대놓고 이제 많이 출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어요. 단순히 이제 사례 문제를 많이 내겠다. 뭐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양, 형식, 그리고 질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일단 양, 뭐 이거는 뭐 그냥 손가락만 있으면 다 셀 수 있는 거죠. 5개가 출제됐어요. 5개. 그래가지고 5번, 11에서 12번, 그리고 19에서 20번. 이렇게 이제 5개가 출제되는데요. 뭐 역대 그냥 최고죠. 최고도 뭐 하나 더 많은 최고가 아니라 그냥 뭐 압도적 최고죠. 예, 20문제 중에서 5개를 사례 문제로 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 문제의 형식도 조금 재밌어졌는데, 저는 이거 시험 문제 풀다가 이거 출제 오류단 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번에 11번에서 12번이 이제 출제된 방식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19번에서 20번이 출제된 방식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이 공무원에서는 뭐 이제 고시나 뭐 이런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봤던 방식이죠. 이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이제 가다반 내려고 빨리 풀다 보니까 20번 푸는데 이 사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O 고르는 문제인가 X 고르는 문제가 보니까 없어, 문제가. 그래가지고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출제 오른가? 하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19에서 20을 이렇게 통으로 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양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이 출제자가 말을 하고 있죠. 사례라고. 출제자가 사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례를 2개를 연수하러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문제의 어떤 배치에서 그냥 사례 문제를 복수개를 내는 것을 11, 12, 19, 20 이렇게 내면서 이제 무조건 많이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도 이런 11에서 11을 묶는 방식, 19에서 20을 묶는 이런 방식이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9번이랑 12번을 풀면서. 근데 양이 늘어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질적으로 이제 뭐 형식적인 어떤 면, 양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질적인 면이겠죠. 사실 그동안의 공무원 시험에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사례지 좀 사례라고 말하기가 무색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4개의 선지를,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례를 안 봐도 1, 2, 3, 4를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도 말할 정도의 어떤 사례들이 있었던 게 솔직히 말해서 사실이에요. 예. 기존의 시험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구색이었고, 앞에 사례는 그냥 객관식 지문 4개를 그냥 모아놓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진정한 의미의 여기 이제 지문을 읽어야 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례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례라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11번, 12번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진정한 의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례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리고 사례를 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사례를 그동안에 출제할 때는 어떻게 냈냐면은 출제자가 그냥 생각한 사례를 냈어요. 자기 상상 속에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판례 지문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사례 인처 구색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진짜 판례를 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짜 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놓고 하나의 판례에서 4개의 지문을 이제 도출해내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엿보여요. 요게 이제 진짜 현실에 존재하는 사례, 우리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례인 척하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벌어졌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4개의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게 11번, 12번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례에 가까운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판례를 단편적으로 암기할 게 아니라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까지도 이제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이제 이 시험에서 확실하게 제시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험을 정말 역대에서 가장 잘 출제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균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례 내지 판례. 사례는 곧 판례예요. 진정한 사례는. 예. 요거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학자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학자들이 또 이제 해주셔야 돼요. 요 판례가 요게 어떤 대법원의 영역이라면은 학자들이 해야 될 요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좀 도외시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당연해요. 개념 문제를 냈다가 출제 오류가 나오기 쉽고 시비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안 내는 거예요. 판례 결론은 누구도 못 따지니까. 그래서 그냥 조문 판례 그렇게 냈었는데 판례도 아니고 조문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제 확립했고 판례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어떤 행정법의 큰 기초 개념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판례가 아닙니다. 판례가 아닌 것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초 개념. 근데 이것은 공부 기본기를 충실히 했다면은 무조건 풀 수 있게 쉽게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좀 안 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말했지만은 얼마 전에 어떤 큰 학교에 갔더니 공무원 시험 행정법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출제한 분 중에 한 명이 어떤 교수님과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이제 테이블 옆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새는 이제 출제를 이제 많이 안 들어가세요. 근데 약간 이제 비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요새 젊은 교수들이 이거 몸살려가지고 이제 그분은 더 센 표현을 말했는데 저는 그 표현을 차마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요새 젊은 교수들이 이제 이 문제를 잘 못 낸다. 그냥 그 판례만 낸다. 그런 얘기 이제 얼핏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냥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 약간 반작용 비슷하게 기초 개념 문제를 좀 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좀 확인을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디테일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나온 걸 수도 있는데 기존에 맨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맨날 나오는 건데 그 나온 거를 안다면은 당연히 맞출 수 있지만 그 나온 거 자체는 아닌 거. 이런 것을 많이 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부령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은 총리령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소송은 많이 봤지만은 수용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많이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은 돈을 다투는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은 그것에 반대되는 수용 자체를 다투는 소송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아무튼 안 나왔던 거예요. 그동안은 부령이 나오고 돈을 다투는 게 나왔는데 이번엔 총리령이 나오고 수용을 다투는 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 크게 말하는 이노베이션 의지 강력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제 큰 구성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쟁점에 있어서까지 모두 다 새롭게 하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졌고 저는 잘된 출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21년도 20년도는 너무 쉬웠습니다. 예, 너무 쉬워서 퍼트라인을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을 냈게 이렇게 판례와 개념 모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을 내는 어떤 그런 방식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런 요것은 표현하자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걸 냈을까?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런은 뭐냐면은 18번의 디귿 지문이에요. 요것은 빌런 지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문제의 답은 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 강조했던 걸로 답은 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왜 냈는지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난민법을 알아야 돼요. 난민법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예, 아무튼 난민 법조문이 문제로 나왔어요. 예, 여 시험 전부에서 단 하나의 이상한 지문, 뭐 틀린 지문이란 건 아니고요. 뭐 오류는 당연히 전혀 없는 건데 조문이니까 다만 좀 왜 이게 나왔을까 싶은 그거라면은 요 난민법 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물어보는 거 그거 SAB만 하면은 뭐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세봤습니다. 몇 점 맞을 수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SAB와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 개념
SAB가 아니더라도 행정법을 안다면은 최소한의 1회 독을 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거. 예를 들어 양벌 규정은 형벌이다. 그럼 뭐 당연한 거잖아요. 형벌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예. 행정형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정형벌, 검찰 수험생들, 경찰 수험생들이 배울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배울 필요 없죠. 하지만은 우리 행정법에서 딱 두 개 배우죠. 뭐냐면은 하나는 통고처분, 하나는 양벌 규정.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형벌이지만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이 하니까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 같은 경우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뭐 사기, 절도, 살인 이러한 전통적인 어떤 형사처벌과 관리 화이트 칼라 범죄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양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딱 그거 두 개, 형벌이지만 두 개 배웁니다. 양벌 규정, 통고처분 늘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은 SAB가 아니지만 이건 기초 개념입니다. 그 모르면은 행정법을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SAB와 기초 개념을 안다면은 제가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세봤어요. 몇 점 나오는지. 75점 나옵니다. 75점. 5개 틀려요. 5개 틀리고요. 따라서 이 시험은요, SAB만 알아가지고는 붙을 수 없었어요. 물론 다른 과목에서 한 개씩을 더 맞았으면 붙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다른 과목이 다 뭐랄까 평균이었다라면 행정법 때문에 손해를 봤을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행정법에서 손해 안 보는 그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85점. 조금 적극적으로 잡는다면 이제 80점? 뭐 요 정도로 보이는데 요것이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85점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SAB나 기초 개념을 아는 걸로는 한 개 내지 두 개가 부족했던 평소보다는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행정법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